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까미를 부존의 철학자라고 하면서 철학자라고 하는 저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주석을 붙였는데 까미 스스로는 철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철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까미를 상극 좀 너무 큰 것 같고 해서 그냥 뭐 편의상 거죠. 철학자라고 그냥 지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반대로 이제 까미와는 달리 부존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구토에서도 쓰고 존재와무에서도 쓰고 그래서 부존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아예 안 쓰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르트르에서 구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주로 나타난 작품이 이제 구토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죠? 이제 구토가 이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 현상인데 이게 좀 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토는 이제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루 내내,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구토만 느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또 반면에 내가 이제 일상성에 이제 함몰되고 매몰돼가지고 아무런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아. 밋밋하고 평탄해. 그러면 구토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삶도 이제 바람직한 삶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토라고 하는 것을 가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량품도 가끔 먹어줘야 하듯이 구토를 가끔 느껴야 되는데 이제 느끼면서 뭔가 이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고향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구토라고 하는 것을 빠졌을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어떤 해결책 이런 극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까미가 부조리와 반항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사르트르는 구토와 실존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실존주의, 그러니까 엑지스탄시알리즘인데요. 규정되는 사르트르의 사상의 출발점은 무신론입니다. 제가 사르트르 이제 강의 이렇게 이런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곤란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 감수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샌들 그렇잖아요. 요새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종교적 감수성에 부딪히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트에서 저자의 죽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하는데 이게 다 신학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 중에 아주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인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선생님 영혼을 좀 구해드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항상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학술적인 얘기다라고 이제 양해를 좀 구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런 주시고요. 여하튼 근데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의 출발점이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어떤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사르트르의 어떤 존재함을 알지는 책에 보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어떤 존재 부정을 하긴 했지만 가정하긴 했지만 저는 또 이제 혹시라도 사르트르를 유신론자라고 보는 사람이 없을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어떤 증거, 사르트르가 어떤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랄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놓고 그 다음에 특히 말년에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눈도 다 이제 거의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 비서를 들였잖아요. 그래서 비서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막판에 그 신의 존재,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젊었을 때 어떤 사회를 갖다 뒤엎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르트르 전체 사유를 이해하면서 유신론적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저는 그 대부분의 이제 사르트르 연구자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르트르 스스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무신론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르트르가 니체처럼 용감하게 신은 죽었다 선언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문적 저는 가정으로 이제 전제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두 종류로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이데거는 물론 자기 자신은 뭐 실존 철학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뭐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를 자기가 더불어서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 계열에 이제 속하는 철학자로 놓고, 그 야스퍼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국내는 뭐 비교적 좀 덜 알려졌는데,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등등에서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첫 번째 원리로는 인간에게서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지스턴스, 뭐 프레셋, 레상스인데 그죠? 선행한다는 건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험적으로 부여받은 본질이 없고 살아가면서 실존하면서 그 자신의 본질을 선행, 형성해 나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이제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요새는 이제 뭐 자연과학적인 것도 이제 뭐 많은 경우 뭐 통합, 융복합에서 들어오는데 DNA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인간한테는 이미 다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신적 뭐 대기획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 사유에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설명 방식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논의 뭐 이렇게 좀 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이제 인용문이 이제 그 가장 뭐 유명한 그런 대목인데, 그죠? 가령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본질보다 앞서는 하나의 존재 또는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정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존재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인간 실제인 것이다. 여기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나타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정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것이 정의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로소 무엇이 되어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 잘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실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진 불어 동사가 existe, 그죠? exist인데 거기서 이제 ex, 그러니까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러니까 from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exist가 이제 있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그 프랑스 샹송 중에 이제 제가 그냥 뭐 기억하는 뭐 저기 노래 중에 하나가 부주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부주라가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라는 from 그 장소,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부터 움직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은 항상 뭐죠? 변화, 움직임, 생성 이런 것과 관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투라고도 합니다. 프로제라고 하는데 샌드리 프로제는 뭐 제가 거기 주에도 뭐 거기 써놨는데 영어에서 Z에 해당돼요. Z 비행기 그러면 풍선 불어가지고 앞으로 탁 놓으면 Z 이게 원리잖아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Z 하게 되면 발사, 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줏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내 던지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이제 불어에서 이제 쓰는 일회용 나이트 있잖아요, 그죠? 일회용 나이터 쓰고 버리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슛답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쓰고 내 던져버릴 수 있는 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그래서 프로제 하게 되면 앞으로, 프로란 말이 앞으로니까 앞으로 튀어나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ER
뭐 동사를 붙여가지고 어미를 붙여가지고 프로시티 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가게끔 하다 이런 건데 이제 스 프로제 그 주때는 뭐냐면 그 프로에서 스가 그러니까 그 대명 동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에도 그런 용법이 있죠. 어떤 그 동작이 동작주한테 미치는 더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는 이게 거의 그 이제 문법에서 이제 그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스프로주때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앞으로 내던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기투 다 뭐 하이데크적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죠? 투기하면은 뭐죠? 뭐 부동산 투기가 연상돼서 투기란 말보다는 그냥 기투라는 말을 쓰고 기투란 말이 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쓰면서 항상 한자 말을 좀 우리가 같이 쓰게 됩니다. 한자를 그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고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실존주의의 제1의 원칙, 즉, 뭐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실존보다는 더 이제 나중에, 즉, 실존이 본질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연성입니다. 잉여 존재, 뭐 가장 사르트르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 잉여 존재 또는 우연성, 그 꽁땡장수하고 레트르드 트론인데, 유신론적 세계화에서는 우리가 뭐 보통 얘기를 하듯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신의 어떤 그 지적된 기획, 그랜드 인텔렉추얼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입각한 필연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칙화된 거죠, 그죠? 필연성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그냥 내던져져 있는 존재, 그죠? 우리가 하이데거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던져져 있는 존재. 우연성의 개념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뭔가 필연적인 이유 없고 그냥 우연히, 그죠?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존재 이유를 찾아서 자기 존재가 왜 거기 있는지를 밝히고 근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 근거, 존재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고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 중에서 그런 노력에 특히 민감한 존재가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저도 그런 시험 문제도 자주 내고 하는데 과연 인간이 이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 이성, 의식의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특별성은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인간은 의식, 컨셔스니스죠. 꽁시앙스의 주체로 규정되고요. 사유의 주체고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에게서 의식의 지향성을 가져오고요. 모든 의식은 항상 그 무엇인가에 관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런 의식의 주체로서 지향성을 발휘하면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리를 펼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중심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으로부터 그 의식이 와닿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리를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의미를 이제 생산하고 따라서 사르트르한테는 의미 생산자가 곧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존주의와 구조주의를 대비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구조주의에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없어도 파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 체계가 있을 경우에 빨간불, 노란불, 초록색 불이 있을 때 이 인간이 초록색에다 뭔가를 의미를 부여서 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 세계 사이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의미가 파생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주의하고 실존주의는 당연히 그 대척 지점에 놓여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그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주의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선언되는 주체의 죽음 또는 인간의 죽음과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위대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 중심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 되겠습니다. 지향성. 하지만 역으로 바로 거기에 인간의 실존의 고뇌와 불안이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샌들적인 이제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이런 거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자기의 지향성의 구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항상 그 자기 의식에다가 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something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붙인다고 그러는데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저희 의식이 뭐 커피가 할 수도 있고 책이 갈 수도 있고 어저께 뭐 먹다 남은 빵이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그러니까 의식에 뭔가가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한 능력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싫어.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갖다가 나의 의식을 나의 그러니까 지향성이 어떤 한 파트너로 들어오는 거에다가 딱 이걸 갖다가 한 가지를 그냥 고정시켜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자면서도 그냥 깨어나서도 항상 그것만을 생각해. 우리가 보통 그 생각 자체가 고정되고 스테레오타이핑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그러면 나의 의식은 항상 돈밖에 생각 안 해. 그러면 사르트르적인 생각에서 보게 되면 의식이 계속해서 이거를 달리 다른 거를 끌어와야 되는데 고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도 상쾌하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적인 생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진정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실존을 한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할 때, 진짜 사는 모습을 의식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의식이 활동할 때 계속해서 그 의식의 그 구조에 달라붙는 것을 체인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걸.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실존의 권해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 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근거, 존재 이유가 없고, 따라서 나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즉 의식을 그렇게 활동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 이유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항상 변해야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게 나의 삶을 갖다가 근거 지어지고 정처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물론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딱 정해졌다면, 즉 나는 돈밖에 없어, 무조건 돈이야. 그러니까 나의 의식은 온통 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나의 어떤 존재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살아서 생각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살아도 어찌 보게 되면 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실존의 어떤 불안, 고뇌. 그죠? 대신 선생님들 어떠세요?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신이 있어서 너의 삶은 이런 것이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야. 딱 이걸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거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나의 삶은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거죠. 근데 그런 저기가 없어요. 개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사르트르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그게 더 자유예요. 저는 이제 사르트르에서 자유가 워낙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르트르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겠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리 이유 없이 누구를 이렇게 바로 차고 때려?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르트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식의 어떤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활동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할 때도 뭔가 억압적인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나의 의식은 어떻게 돼요? 활동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희 이제 보통 푸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옥을 세워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정신을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몸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작용하는 지점은 신체지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사르트르의 어떤 자유랄지 또는 시도나 권위랄지 이런 것들이 종이 앞뒷면처럼 엮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고 자유롭도록 선고를 당했고 또 가장 유명한 얘기잖아요. 요즘. 사실 사르트르 여러 가지 글귀 중에 명언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이게 저는 1등 같은데 인간의 자유는 바다의 파도처럼 영원히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 가게 되면
뭐 당연히 그렇지만 사르트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이제 막 변해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르트르가 그 의식의 어떤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좀 거부를 해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무의식? 그건 다 인간의 뻥이야. 다 알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후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제 사르트르가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중에 가면 사르트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아니 당신 뭐 옛날에 그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는 절대라고 그랬잖아 했더니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막 변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 초기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보게 되면 사르트르에서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 사르트르가 자유의 철학자다 이제라고 하는 뭐 어떤 의식의 철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